학습의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영어 유치원 보내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시키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 시절의 영어에 대한 노출도와 수능 영어의 점수대가 비례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가장 빠르지만 좋은 점수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과목, 눈치채셨겠지만 영어입니다. 오늘은 수능 영어 영역의 런닝메이트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유명한 분을 모셔서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또 중학교 친구들이 수능이 조금 쉽다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 기출을 보고 1등급 맞췄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설명회를 할 때마다 고3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N수생들 학부모님들 설명회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로 설명회 문을 열어요. 그럼 학부모님이 너무 공감하세요. 자녀분들이 수능 영어를 언제 제일 잘했냐 물어보시면 예외 없이 다 중3 때라고 말씀하세요. 중3 때 이게 워낙 문화가 그러니까 그때 수능 문제를 주면 다 만점 나와요. 그래요? 네. 여기 근처에 숙명여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이 많이 나올 때 9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영어를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학습이라는 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다 똑같은 시간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3 때까지는 나름대로 영어에 시간 투자 많이 해요. 네. 중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공부가 수학 영어죠.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대평가 영어는 점점 밀려요. 근데 이전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던 그렇지만 난이도가 높은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신경도 안 썼던 탐구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과목의 공부량을 줄이긴 해야 되는데 수학을 줄일 수는 없으니 영어를 줄이죠. 근데 영어 남의 나라 말이에요. 당연히 감 떨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점수 떨어져요. 중3 때까지 영어 만점 나오던 애들이 실제 고3 들어가서 6월 평가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나 영어 뭐지? 왜 3등급 나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신이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니까 A등급 받다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완전 죽 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그런 경우들이. 그게 영어는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습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학습량 때문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인 난도가 높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건가요? 둘 다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잘하던 애들 왜 떨어지냐 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습량이 더 크겠죠.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또 학부모님들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이게 또 학원의 상술인데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려면 영어부터 빨리 마무리해놔야 된다. 끝내야 된다. 네. 남의 나라 말은 그게 안 돼요. 좀 지나면은 감이 확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제가 이제 영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글로 보는 영어는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또 스피킹 다른 영역일 수 있거든요. 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날 잡고 외국인 친구랑 3-4시간씩 일부러 전화 통화도 하고 막 같이 전화로 명상도 하고 하는데 어학이라는 게 그래요. 감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어학은. 근데 이제 중3 때 미리 다 해놓고 고등학교 때 아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초중 때 영어에 열정적이잖아요. 그쵸. 뭐 온갖 학원 다 다니고 토플, 탭스, 토익까지 도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렸을 때 뭐 토익이나 토플을 접하는 거. 저는 토플이나 탭스를 접해본 거, 특히나 토플을 접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토플이 읽는 방법론에는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읽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의 토플 학원들 구조가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스킬들을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토플이라는 시험은 독해력을, 기력을 기르기 충분히 좋은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공부한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냥 영어는 그냥 모의고사 항상 안정적으로 만점,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만점 이렇게 받은 친구들 보면 공통점들이 어렸을 때 영어 책들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뭐 무슨 선행으로 뭔가를 한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경우보다는 영어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영어 소설이나 영어 동화책이라든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영어의 부담감도 좀 없어지게 되고 좀 편하게 좀 대하게 되고 수능 영어도 좀 쉬워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김에 좀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법학 전공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어떻게 또 영어 쪽에 강사님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되셨는지.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건 필요하겠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처음 시작은 사실 국어 과목이었어요. 정말요? 네. 언어 쪽으로 좀 발달이 많이 되셔 능력이 뛰어나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다른 학원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빈자리는 영어 강사였고 해볼 수 있겠냐 해서 뭐 시작한 게 이제 여기까지 왔죠. 초중고 영어 로드맵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이런 공부를 하면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희 자녀를 생각을 하고 3명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대단하세요. 다 이제 수능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는 특별히 뭐 영어에 뭔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한문 공부 시킬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 말씀이시네요? 한문을 읽을 줄 알아야 국어 어휘력이 생기고 그게 돼야 읽히기 시작해요. 어휘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일단 초등학교 때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보시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애들은 따라 읽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앞에서 제가 TV 보는 모습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희 애는 제가 TV 보는 줄 몰라요. 제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잡고 있더라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안 봐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그것도 안 봐요. 그것도 안 하세요? 제가 애들 앞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는 책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책.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집에서 책 보는 모습 보여주셨던 거 저는 그게 이제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롤모델이 돼 주셔야 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영어를 접하게 해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학교 초반까지는 즐거운 놀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배우는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뭐 이럴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아요. 찾으려면 많죠. 그런 기회들 많이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첫째가 영어를 되게 배우고 싶어 했던 게 언제였냐면 여행을 갔었는데 요새 인싸라고 하죠. 정말 인싸 기질이 강해서 일단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일단 가서 인사부터 하고 너 몇 살이야부터 시작하는 친구인데 여행을 갔는데 이제 말은 안 통해도 그래도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자기만 한국말에서 말 안 통하니까 나머지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 그냥 부모님들 하시는 것처럼 뭐 유튜브로 그냥 슈퍼 심플 송 뭐 이런 거 틀어주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어느 순간 따라하고 외국인 친구 만나면 대화는 아닌데 들었던 영어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놀더라고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영어 좀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는 환경들. 근데 그러려면 학원에 방학, 문법, 특강 이런 거 안 시켜야 돼요. 영어가 언제부터 싫어지기 시작하냐면 투부정사 용법을 배우면서부터 영어가 싫어져요. 맞아요. 성문 기초. 네, 그거 근데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영어 강사를 하기 전까지 저는 문법 용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말을 영어 강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수능 영어 모의고사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때문에 영어 쉽긴 했습니다만 수능 칠 때까지 영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좀 영어를 좀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자꾸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등학교가 쉽다고 하니까 중학교 때 어떻게든 수능을 만점 받게끔 하는데 몰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점수 나왔다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점수가 학습량이 줄어들면 깨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조금 더 어린 연령대로 가면 그 학습의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시키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많죠.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가르치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 시절의 영어에 대한 노출도와 수능 영어의 점수대가 비례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요, 어릴 때 영유를 다니는데 얘가 그동안에 배워야 될 한국어 학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순 감각부터 엉망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냥 난이도가 낮은 글들은 그냥 감으로 잘 읽어내는데 좀 심도 깊은 사고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영어로도 생각 못하고 우리말로도 생각 못해서 글 자체를 못 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 저희 현장 강의할 때 보면 정말 웃긴 친구들인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영어로 얘기를 해요, 원어민처럼. 근데 수능 영어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국어도 얘들은 3, 4등급 나와요.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의 깊이도 없었고 영어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를 않았으니 사고 자체가 갖춰지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뭔가 하나를 좀 어떤 언어 체계가 확립되어야 될 시기에 꼬여버린 거죠, 회로가. 수능 1등급을 받고 수능 만점을 받는데 영유가 필요하냐?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교육시켜서 뭐
스카이를 보내고 싶고 뭐 의대를 보내고 싶고 치대를 보내고 싶고 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영유에 집착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 어순감각이 엉망이 돼버려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 영유 보내면 되겠지, 영어는. 아니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초등학교 끝나기 전에 1, 2년 정도 해외 나갔다 오면 영어는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네요. 수능 관점에서는. 네, 수능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 뭐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에서 19년 동안 살았는데 왜 국어 영역 만점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화를 잘하는 거랑 잘 읽고 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자꾸 이걸 착각하시는 거죠. 수능 영역에 있어서는 독해 능력, 글을 네. 잘 읽어내는 네.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독해 능력이 생기려면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글에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렸을 때 한국어 어순 확실하게 갖춰지고 나중에 독해할 때 어휘력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문 체계 잘 알아서 우리말로 어떤 단어를 옮겨놔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요새 학생들 보면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영단어 뜻을 외웠는데 이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구비하다 외워요. 그 구비가 뭔데 몰라요. 그럼 외우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외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는 왜 해석이 되는데도 이해가 안 가냐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만나시고 상담도 좀 해주셨나요? 그쵸. 최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 4, 5년 전? 인강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만나뵀죠. 대부분 우리 아이 성적 어떻게 올리냐 뭐 그런 질문이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질문도 많으시지만 의외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집에서 애가 말을 안 듣는데 학원 선생님 얘기하면 좀 들으니까 맞아. 뭐 이런 얘기 좀 해달라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 말 안 듣는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해도 선생님 말은 듣는다 이런 말씀 많이 왜 하시죠. 그럴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부모는 진짜 온 세상을 다하는 사랑을 주고 온 마음을 다한 미움을 받고 이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인강도 선생님한테 쓴소리 듣고 싶어서 듣는다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 작은 계기로 좀 달라지고 싶은 그쵸, 친구들. 그쵸.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니즈를 갖고 오시는 학부모님들 만나시면 어떤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제 경험은 아니고 간접 경험이죠. 옆에서 본바를 보면 항상 아이들이 잘 크는 경우 성적도 성적이지만 정말 반듯한 경우들 있잖아요. 보면은 예외 없이 딱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애들을 무한정 믿어주는 경우. 부모님의 믿음을 받는 애들은 지금 당장 입시 성적이 안 좋아도 뭔가를 해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좀 자율성을 좀 많이 주는 애들일수록 훨씬 더 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학원가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보통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자녀와 부모님들의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갈등들도 제일 많아지고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불행의 지수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부모님도 자녀로부터 독립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더 많이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어머님들이 뭐 학원 선택부터 시작해서 인강 강의도 그쵸. 어머님들이 맞아요. 예, 채택하는 경우도 많고 교재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 그냥 단과 수업 들으면 혼자 왔었는데 요새는 개강하면 부모님 손잡고 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아, 고3들이. 정말요? 고3인데도요? 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의 인생에 자신을 투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 둘이 살아야지. 얘들은 남이야. 저희 집에서 애기들 별명이 남1, 남2, 남3이에요. 아, 진짜요? 저희 둘이서는 그렇게 불러요. 쟤 남1이잖아.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부모님들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해야 자녀도 훌륭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지 않을까? 이게 무슨 영어 강의랑 관련 없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영어 강의랑 관련 있게 문법에 대한 선입견들이 네. 어머님들이 많고 어머님들이 가지고 아니,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이제 선입견, 영어 학습에 선입견이요. 있어서 영어 학습에 예. 대한 문법에 대한 얘기가 있고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하면 무조건 좋을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조금 깨셔야 되는데 영단어 암기. 영단어 암기요? 쓰면서 외워라 그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 항상 맞아요. 쓰면서 외우라고 하세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단어의 문맥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어 한 글자 이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거 쓰면서 외우라는 거 얘기를 해봐야 애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 갈등만 심해져요. 그런 것들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만의 방법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학습 방법도 사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수업 때도 보면 수업 들을 때도 아예 패드를 놓고 여기서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생들. 아, 정말요? 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공부는 아날로그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세대 때 공부를 했던 방식들을 계속 강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수능 영어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멀리서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뭐 어쨌든 수능이라는 체제는 똑같고 네. 그 내부에서의 지필고사 방식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신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야 그래도 우리 때 공부했던 방식이 맞아라고 주장을 해버리시면 이건 자녀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인 거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집중력이 깨지는 공간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나 수능이 좀 가깝게 다가올수록.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네, 거기에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대기자 TV